네 번째 과목입니다. 네 번째 과목은 전기와 화학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사보다 산업기사 더 어려워요. 그런데 문제 보면 확실히 산업기사 눈에 들어옵니다. 61번이죠. 전기화재는 우리 급수로 할 때 A, B, C, D 중에 어디요? 바로 A는 일반, B는 유류, C가 바로 뭐요? 전기죠. 전기화재 출해 경과에 대해 화재 예방 대책에 해당되지 않는 전기화재는요, 단락가 떨어지는 거와 선이 벗겨져서 혼촉을 방치하면 대조 예방 대책, 누전 사고 예우인을 제가 맞죠? 접촉 불량지와 방지 안전점검 철저히 맞죠? 단일 인력계 여러 개의 전기 코드를 우리는 이렇게 멀티 코드라고 하는데 하면 안 돼. 반드시 한 개의 코드에 한 개를 꼽아야 돼. 두 개를 하면 안 된다. 되죠? 그 답은 몇 번? 4번. 이거는요, 우리 사실 일반적인 그런 문제가 되겠죠. 단일 인력구에 한 개의 전기 코드를 반드시 연결해야 합니다. 62번입니다. 고압 발전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에 해당되지 않는 우리 고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요? 바로 교류와 직류를 구분하지만 얼마? 바로 우리는 700V 이상이면 700V에서 7000까지를 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래? 고압이라 그러죠. 이거는 뭐예요? 바로 AC일 때 DC는 600에서 얼마까지? 7000까지 이렇게. 그럼 고압 발전 작업에 필요한 보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절연대입니다. 절연대는 보호구가 아니고 뭐야? 바로 설치하는 방호구잖아. 이게 장갑, 장화, 안전모는 어때요? 사람이 하는 거지만 절연대는 바로 뭐예요? 절연물 자체가 쉽게 말하면 전기선이 온다든지 이럴 때 사람이 접촉되지 않을 때 설치하는 시설물이 되겠죠. 그래서 뭐 전기 작업용 보호구는 안전모, 안전화, 장화, 고무장갑, 장갑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3번째입니다. 감전사고로요, 사망 경로에 해당되지 않는 거. 우리 감전사고가 사망이 됐어요. 감전사 사망 경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게 전류의 내어 호흡 중추부로부터 발생. 그렇죠. 호흡. 숨 못 쉬면 죽잖아. 맞죠? 사망. 전류가 흉부, 가슴, 흥부 근육수축 맞죠? 전류가 심장, 심실세동 혈액수축. 그래서 우리는 심장은 가급적으로 왼손을 잡지 말고 뭐야? 전기는 오른손을 잡아라. 넷째, 전류가 인체에 흐를 때 인체의 저항으로 발생한 출혈이 인체의 저항. 아무리 전기가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런 게 있나 없나? 없어요. 이거는 우리 출혈이 하는데 심실세동 전류를 구할 때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고 똑같은 봐요. 전격으로 인한 동맥이 절단 출혈. 그 외에 출혈에 의해서 인체의 통증과 고온이 되어 화상을 입는 거지 사망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 다음 문제 64번입니다. 저압 전선로 중 저압이에요. 저압은 바로 교류는 600V야. 아니 직류는 600V야. 교류는 어떻게? 700V야. 저압 전선로 중에서 절연 분류의 전선과 대지 간의 전선의 심선 상호 간의 절연장은 사용 전압에 대한 누설 전류가 최대 공급조의 어떠한 경우도 얼마를 규정한다? 2000분의 1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 답은 얼마? 3번. 이렇게 산업기사에는 바로 쉽게 해결이 되는 문제가 많다. 아니 기사도 마찬가지. 여러분 어떻게 기사를 공부하든지 산업기사를 공부하든지 한 개를 공부해서 어떻게 두 개의 자격증을 따라. 그래서 제가 가급적 실기, 필기, 작업형까지 동시에 하는 강의를 들어라. 여러분에게 물질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반으로 줄여지잖아요. 여러분의 안전한 합격을 위한 거지. 여러분이 볼 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게 돈 얘기하면 제가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데 하여튼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안전기사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65번째요. 절연용 기구의 작업 시작 전 점검은 옳지 않는 겁니다. 절연용 기계기구예요. 절연용 기구. 보호구도 될 수 있고 이런 기구라고 했는데 사실 엄격하면 문제가 좀 잘 돼서 절연용 보호구의 작업 시작 전 점검상은 옳지 않는 여기 기구라고 그랬는데 엄격하게 하면 보호구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업 옳지 않는 거. 고무소매는 뭐요? 고무소매. 고무로 이렇게 소매하죠. 이거는 가지고 우리는 눈으로 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할선 전구 경우에는 동작 시험 삐삐 소리가 나야 돼요. 셋째, 고무장화에 대해서는 절연 내력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고무장갑이나 고무장화에 대해서 뭐 공기 점검, 바람이 빠지나 안 빠지나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 타이어 점검하는 거 똑같이 틀렸어요. 답은 몇 번? 3번. 장갑에 대한 공기 점검 틀렸네. 답은 이렇게 쉽게 볼 수. 여러분의 해설로 명쾌하게 정리했습니다. 66번째요. 위험 분위기가요 항상 존재합니다. 위험 분위기가 존재하는 장 전기의 방폭 성능을 갖추기 일반적인 방법 적절하지 않는 것은 우리 위험 분위기로서 이렇게
격리 오지마! 떨어져! 이게 격리야. 맞죠? 전기기기의 안전도를 증강시키죠. 그렇죠. 아무리 있어도 안전도를 증강하니까 누가 와도 접촉을 해도 바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둘째, 점화 능력을 타고남으로써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안전. 우리 기계에서도 했죠. 어디에서? 프레스에서. 핸드 인다이 방식이 아니고 노 핸드 인다이 방식을 뭐라 그래? 본질적 안전한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점화운에 대한 확률을 0으로 낮춰 0에도 보겠습니다. 우리는 점화운의 방폭적 격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설비 안전도 증가 점화 능력 본질. 이런 말이 점화원으로 되는 확률을 0으로 낮춰. 이런 말은 방폭 성능에 물론 여러분 점화원 제로니까 안 난다거든. 원래 소음도 있지 않습니까? 제로부터 들려. 그래서 이거 안 돼. 우리는 어쨌든 전기의 방폭 성능을 가지고 일반적인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다. 격리, 증강, 억제하는 방법이다. 기억해야 합니다. 67번째 보죠. 절연된요. 절연된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사람한테 인체에 저항이 없어. 절연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발생한 정전기의 전압이 10kV이고 정전 용액이 5페코일 때 시스템의 정전이 방전될 생성된 에너지 얼마? 이거는 우리는 뭐예요? 정정 에너지는 E는 2분의 1 CV 자성은 해가지고 그리고 2분의 1 뭐예요? 바로 용량이 얼마예요? 정전 용량이 5P니까 피코는 얼마예요? 10의 마이너스 나노는 얼마? 10의 마이너스 이걸 알아야 돼.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 하죠.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성 하고 그 다음에 V 자성 전압이 뭐죠? 10kV니까 여기 얼마? 1000을 곱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저 하니까 0.25 메타줄 하니까 어디 있어? 답은 바로 2번. 이렇게 쉽게 하고 수없이 반복됐던 문제입니다. 68번째요. 인체가 현저히 젖어 있는 상태이거나 금속성이 전기 기기장의 구조물 인체 일부가 상시 접촉되어 있는 상태, 허용 접촉. 이게 딱 있어. 이거는 1부터 4까지인데 허용 접촉자 일종은 인체의 대부분 수중의 상태. 이거는 2.5V야. 이거겠네. 많이 젖어 있는 상태. 전기적 구조물 인체 일부가 그럼 이거 답이죠. 일종 이제 이외에 통상적 인체 상태에서 접촉전을 가해지면 위험성이 높은 상태는 50V. 1종도 아니고 2종 이외의 경우 통상적 인체 상태 접촉전을 가해지면 위험성이 전혀 없는 상태. 이걸 가지고 무제한입니다. 이거는 기사에도 이 문제가 그대로 출제됐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같은 시기에 69번째입니다. 방폭 전기기기를요 선정할 경우에 고려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한데 방폭기기하고요 접지 상태하고는 전혀 관계. 접지라는 건 1종, 2종, 3종, 특3종이죠. 이건 답이 벌써 보여서 틀렸고요. 가스 등의 발화 온도라든지 방폭 지역 등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압 방폭의 최대 안전 틈새 같은 거는 적용합니다. 그래서 방폭 전기기 선정에 고려할 사항은 이런 6가지. 등급, 온도, 틈새, 점화 전류, 최고 표면 온도, 표고 상대 습도, 환경 조건도 영향이 있습니다. 70번입니다. 인화성 액체에 의한 정전기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관에 유속을 하는 거였어요. 유속을 얼마나 생각할까? 우리는 알아서 인화성 액체예요. 액체의 배관의 유속은 얼마나 하는가? 항상 1초당 1m예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정전기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간내 유속 저항률 10의 10성 5m이면 배관 유속은 알아야 돼요. 요거는 저항률 10의 10성일 때는 7m예요. 에테르 이항 같은 유동성이 심하고 폭발 위험성이 높은 것은 초당 1m예요. 물이나 기체 1m예요. 저항률이 10의 10성인 것은 얼마? 바로 1ms예요. 그래서 알아둘 것은 저항률이 10의 10성 미만만 7ms고 나머지는 다 얼마다? 1ms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71번째입니다. 다음 중 착화열에 대한 정의입니다. 착화라는 건 뭐예요? 자기 스스로 말 그대로 불이 붙는 상태죠. 착화. 그래서 착화열에 대한 정의는 가장 적거나 연료가 착화해서 발생하는 전열은 좀 애매한데요. 뭐 연소해서 나오는 스스로 하는 이거는 자연 발화가 되겠죠. 이게 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착화라는 것은 연료가 착화해서 불이 붙어서 발생하는 전열량, 전기 열량이 아니고 전체 열량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인화점은요 반드시 연소의 3요소가 있어야 되죠. 공기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점화온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열온도 있어야 돼요. 이런 걸 가지고 연소의 3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반드시 인하될 수 있는 최저 온도예요. 그 다음에 전기를 발생시키는 최저. 이 똑같은 발화점은 직접적인 점화온 없이 여러 축적이 발화되는 최저 온도고요. 착화열은 뭐예요? 연료를 최초의 온도로부터 착화 온도를 가야 돼. 필요한 열량을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해야만 되는 열량을 우리는 착화열이라 그런다. 기억합니다. 72번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관리대상 위해 문제. 그래서 우리도 관리를 받으면 안 돼요. 좋은 점에 관리를 받아요. 나쁜 점으로 관리받으면 안 돼요. 요사이 이제 5월달이면 우리가 종합소득 신고도 하는데요. 작년에 15,000명, 오늘 53만 원 정부에서 당신이 세금을 보고 있으니까 똑똑히 하시오.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명장이 된 사람이 그런 거 받았더라고요. 내가 절대 이런 거 받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관리 대상 운반과 저장 방법 적절하지 않는 겁니다. 뭐 왜 적절하지 않나 그랬더니 첫째, 저장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 한 사람은 출입을 금지. 왜? 위험하고 유해한 거니까. 둘째, 관리 대상물의 증기는 실내로 배출이 않도록 적절. 아니 밖으로 안 보내면 지가 다 마실 건가 큰일 날 일이에요. 그럼 이건 어째 조금한가? 야 위에 가서 밖으로 대기 중으로는 배출해도 괜찮습니다. 답은 틀렸어. 2번이 답이 되겠네. 셋째, 관리 대상 유해물 저장할 때는 일정한 장소를 저장하여 맞습니다. 물질 새거나 발산될 우려가 없는 뚜껑 또는 막이 아닌 튼튼한 용기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은 관리 대상 유해 물질 운반과 저장 방법을 제가 상세하게 했는데 반드시 대기로 할 수 있다는 법에도 명쾌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73번입니다. 소화기 몸통이 A라고 A급 하지는 뭐 일반 하지 10단이에요. 잘 보세요. 소화기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건 A급의 10단이라는 거. 이건 처음 나온 문제인데요. 우선 설명을 좀 하면 소화기의 소화 능력 단위는 능력 시험에 배치돼 모형의 수에 해당하는 능력의 단위가 10단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1모형을 5개 만들어 간격을 3m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세로 3 길이 90 건조된 소나무 144개를 철제대 위에 우물 정자로 쌓고 휘발유 3리터를 붓고 불을 붙이는데요. 3분의 소화기를 보면서 불을 끌 수 있는 능력이다. 소화 능력 시험에 완전히 모형의 수에 해당되는 능력이 당연한 다른 말 이 말이에요. 소화 능력 시험에 배치되어 완전한 소화의 모형수에 해당되는 능력 단위야 합계가 해당 소화기 능력 단위가 된다 그러는데 바로 그러면 능력 단위는 뭐냐? 바로 이거 10단이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는 의미가 없어. 이 소화기의 소화 능력 단위, 소화 능력 시험에 배치되어 완전 소화한 모형의 수에 해당되는 능력 단위 합계가 얼마? 10단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문제도 처음 나왔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합니다. 74번째요. 건조설비입니다. 건조설비의 구조에 관해서는 옳지 않는 거예요. 건조설비요. 외면은 불연성. 타지 않아야 돼. 당연히. 건조설비는 어떻게? 라면을 말려야 되는데 라면을 건조시켜야 되는데 라면이 건조되기 전에 집이 불나면 안 돼. 그러니까 반드시 불연성이 불태 타지 않는 거예요. 둘째, 위험물 건조설 측벽이나 바닥은 단단한 재료는 맞죠. 셋째, 건조설비의 내부는 청소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된다. 청소 안 하면 라면 못 먹어. 틀렸어요. 청소할 수 있는 청소도 어떻게 쉽게 청소할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명쾌하게 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건조설비 내부 온도는 국부적으로 상승되는 구조로 되어서 그렇지 1분만 하면 어떻게 타버리잖아. 밥도 있잖아요. 솥에 보면 한쪽만 타면 안 돼. 탈라면 다 타든지 이래야 돼. 고루고루 돼야 돼. 보겠습니다. 이게 건조설비와 청소하기 쉬운 구조를 하고 보충학습으로서요. 건조설비에 불연성 재료를 만든다. 전기설비의 내면과 내부에서 불연성 재료를 전부 불연성 측면이나 바닥 견고한 구조를 한다. 그 다음에 청소하기 쉬운 구조를 한다. 이렇게 우리는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물 건조설 내부를 가벼운 재료하고 주의사항 구를 폭발구를 설치. 왜? 폭발하면 안 되니까 구멍을 먼저 뚫어놔라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건조설비는 건조한 경우에 발생한 가스, 전기 또는 분진을 안전한 장소로 배출시키는 구조를 하고 7번째 보겠습니다. 건조설비 내부는 어떻게? 청소하기 쉬운 구조를 이렇게 법으로도 그림으로도 모두 정의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많아. 10번째 몇 가지 있는데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5번째. 최소 착화에는 0.5m, 25m 줄이래요. 우리 어디서 했어요? 바로 우리는 71번쯤에서 한 것 같아요. 정전 용량이 10ppm 부탄가스를 점화시키기 위해서 최소 얼마의 전압을 똑같아. 모든 정전기는 2분의 1 CV예요. 그런데 여기서 알아둘 거예요. 2분의 1 CV 여기서 뭐라고 해요? 최소 얼마의 전압을 구하라. 전압은 V자성이니까 바로 어떻게 V자성은 요놈이니까 C분의 어때요? 요놈이 올라가죠? 2가 돼요. 다시 루트로 덮어 씌키 왜? 2를 하니까 바로 10 곱하기 10만 2 곱하기 0.2 10만을 하면 7.07 곱하기 10의 3성이 되겠죠. 답은 이렇게 쉽게 우리는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76번입니다. 이거는 법적인 문제예요. 여기도 나올 줄 1과목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로 심사기를 송부받은 경우 몇 년간 보존하냐 하면 반드시 우리는 공정안전보고서 여러분의 손가락 5개 5년간 보존해야 된다는 이거는 공정안전관리의 법에도 정의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77번입니다. 가연성 가스로만 구성된 것은 가연성. 우리는
여기 보기 전에요. 가연성 가스, 조연성 가스, 독성 가스, 불연성 가스 이런 네 가지 가스를 부여했는데요. 여기서 알아둘 것은 우리 가연성 가스 아세틀렌, 프로판, 에틸렌, 메탄, 수소까지예요. 조연성 가스는 남 도와주는 거니까 산소, 이산화탄소, 압축 공기, 염소 등이 되겠고 독성 가스는 뭐 일산화탄소 먹으면 죽는 것들이죠. 그다음 불연성은 타지 않는 것, 질소, 탄산가스니까 쉽게 우리는 이런 거는 찾을 수 있어요. 메탄과 에틸렌은 뭐요? 가연성 가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78번째입니다. 방폭용 공구류 제작에 방폭 완전히 덮어 씌워라. 제작에 많이 쓰는 이것도 알아둡니다. 방폭용 제작에 많이 쓰는 이 방폭은요. 특히 반드시 베릴륨과요. 동합금제로 쓰고 탄소가 들어가면 무조건 안 됩니다. 그래서 철제, 강철, 카본 다 뭐가 들어가요? C가 탄소 성분이 있으면 안 돼요. 주재료는 바로 베릴륨, 동합금, 구리합금을 쓰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79번째입니다. 유해위험 설비 이전 공정안 이거는 어디서 나와요? 하학에 지금 나오고 있지만 2과목 인간공학 시스템 완전 나올 수 있고 1과목에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유해위험 설비 설치 이전 공정안전 제출 시기로 옳은 것은 이거는 반드시 어떻게 일반적인 것은 얼마요? 공사 착공 30일 전까지 해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유해위험 설비의 설치 이전 또는 구조물 변경공사 착공일 얼마? 30일 전까지 몇 불을 한다? 2불을 어디에? 한국산업안전본관에 제출해야 돼. 요것만으로도 몇 년간 보정해요? 5년간. 몇 문제를 여기서 동시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80번입니다. 80번은요. 전기와 화학 위험 방지 기술 마지막 문제가 되겠죠. 80번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급성 독성 물질에 해당되지 않는 건 잘 봐야 합니다. 이 문제는 지에 대한 경고 그냥 입으로 투입시 경고 투입에 시하여 실험동을 50%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은 킬로그램당 300mg 체중 이하인 화학 물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지에 대한 경피예요. 주사 놓는 거요. 50%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은 킬로그램당 1000mg 맞아요. 토끼에 대한 경피 흡수 시험 실험동물의 50% 사망시키는 물질이 약 몇 킬로그램당 1000mg 이하인 함 맞습니다. 4번 잘 봐요. 지에 대한 4시간 흡입 시험에 의해 실험동 50%를 사망시킬 수 있는 가스의 농도가 3000이냐 이걸 봐야 돼요. 이 숫자 3000이라는 숫자가 없어. 얼마야? 우리는 2500ppm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독극 물질의 실험 방법에 대해서 80번을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2015년 3회 우리 정제수의 안전기회사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요. 마지막은 5번째 과목입니다. 우리 5번째 과목은 건설안전기술입니다. 건설안전기술은요. 종합적이라고 그러고 쉽게 금방금방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완전하게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요. 5과목에서 5번째 과목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